네. 안녕하십니까. 쿠버네티스 LMA 벤티스택 개발기 파트 2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저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삼성 쿠버네티스 엔진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쿠버네티스와 고 테스트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픈소스 활동으로 레떼라는 로그 DB와 벤티라는 비주얼라이저를 개발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는 GitHub 제임노트 슬라이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건의 발표를 했었는데요. 작년 고퍼콘에서 고 테스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 테스트에 관한 문서를 모아서 목차를 만들고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라는 곳에서 동일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 20분간 발표를 했고요. 이번 고퍼콘에서는 고 개발에 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발표 자료도 같은 GitHub에 있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그 벤티스택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인 레떼와 벤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벤티스택에서는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LMA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로깅, 모니터링, 얼러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말합니다. 로깅은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조회하고, 모니터링은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 저장, 조회하는 기능, 그리고 얼러팅은 그 수집한 데이터에서 특정 조건 발생 시에 운영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로그 예시와 매트릭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kubectl 로그스 명령어로 이렇게 로그를 조회하면 로그가 나오고, 매트릭의 경우에는 kubectl 탑 명령어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경우에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과도한 메모리 사용이 있을 경우에 알림을 주는 기능을 얼러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 LMA의 일반적인 구성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용자가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얼러팅 기능을 통해서 알림을 받는 기능이 그 최상단에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저장하는 레이어와 수집하는 레이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 계열이 이제 매트릭, 오른쪽이 로그가 되겠습니다. 벤티 스택이란 이제 쿠버네티스 LMA 스택의 일종인데요. 헬름 차트가 제공되고요. LMA를 한 방에 설치할 수 있는 헬름 차트로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으로 3년 이상 사용 중이고요. 라이선스는 아파치 2.0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컴포넌트 로그DB인 레떼와 비주얼라이저인 벤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7년간의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 그림상에서 처음에는 그라파나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플런트 D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8년 2월에 엘라스틱서치의 엑스펙이라는 부분이 라이센스가 변경이 돼서 2019년에는 오픈 디스트로라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오픈 디스트로는 오픈 서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오픈 서치의 전신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로키 1.0이 릴리즈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로키를 사용했었고요. 근데 2021년 4월에 로키 그라파나 라이선스가 변경되면서 대안으로서 렛대와 벤티를 개발해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으로 3년 이상 사용 중이고요. 2022년에는 코드 리뷰를 좀 했었고, 작년에 이제 차트를 개발해서 헬름 차트를 개발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AGPL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네, AGPL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바이너리를 그대로 수정 없이 사용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A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은 링크되는 모든 것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해서 위험이 좀 크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거는 이제 구글 오픈소스 정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 의견들이 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서 표시했듯이 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와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이제 명확하지 않은 회색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고 오픈소스 OSS.kr 쪽에 이제 문의 사례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벤티스택의 라이선스는 아파치 2.0이고요. 퍼미시브 라이선스로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와 동일한 라이선스이고요. 라이선스 검증 방법은 고 라이선스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구글에서 만든 고용 라이선스 검증 도구입니다. 패키지 트리와 라이선스 문서를 분석하고 보고하는 기능, 금지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벤티와 렛대에서는 GitHub 액션스를 통해서 PR이 등록되면은 고 라이선스가 등록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LMA 구성도인데요. 네, 상단에 조회, 알림, 그리고 저장, 수집 레이어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이 사용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트릭 계열인데요. 매트릭 DB로 프로메테우스, 매트릭 에이전트로 노드 익스포터 등을 사용하고, 얼러팅으로 얼럿 매니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변동이 있겠죠. 비주얼라이저라든가 로그 DB, 로그 에이전트 쪽에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의 모습인데요. 로그 DB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고 있었고, 로그 에이전트로 플런트 D,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저로는 그라파나와 키바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라파나와 키바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매트릭과 로그를 따로 조회하게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OOM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동이 느린 문제점 또는 이제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이 들어올 경우에 서킷 브레이킹 익셉션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런트 D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의 모습인데요. 아까 그 일라스틱서치의 엑스펙 라이선스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제 그게 오픈 디스트로이고요. 이게 현재 오픈 서치의 전신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오픈 디스트로 4 키바나, 오픈 디스트로 4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했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죠. 이때 이제 그 로그 에이전트는 플런트 D로 바꿨는데
플론트D는 상당히 가볍고 안정적이라서 잘 사용하였고요. 기존의 문제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2020년도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로키를 도입을 했습니다. 로키를 해서 하니까 그라파나에서 이제 로그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매트릭과 로그를 한 곳에서 조회하는 편리함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로키는 초기에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낮고 기동이 빠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첨급 파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롬테일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라이선스 변경에 의해서 대안을 고민하다가 2021년 3년 전에 자체 개발한 벤티와 레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벤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트릭과 로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레떼도 가볍고 안정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런트빗은 계속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만든 것이 이제 벤티스택 헬름 차트인데요. 서브 차트로서 프로메테우스 차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플런트빗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컴포넌트 2개, 벤티레떼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차트로 있다 보니까 벤티스택 하나를 설치하면 전체가 LMA 전체가 한 번에 설치되는 셈이죠. 네. 설치 방법은 일반적인 헬름 차트 설치 방법과 동일합니다. 검색 엔진 또는 아티팩트 허브에서 벤티스택을 검색하시면 저렇게 나올 거고요. 네, 일반적인 설치 방법으로 헬름 인스톨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alues.yaml에 인그레스를 좀 설정해 주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레포 위에 있는 저 ORG라고 하죠. ORG KUOSS라고 했는데요.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좀 모아놓겠다라는 의미로 저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컴포넌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기준을 세웠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우리도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억하기 쉽게 로그DB는 L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비주얼라이저는 V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상징이 불이니까 그 반대 개념인 로그DB는 물로 표현하고 비주얼라이저는 그 위에 떠 있으니까 바람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이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메테우스 타이핑 할 때마다 좀 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벤티스택 컴포넌트들을 이제 3가지로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매트릭 DB이고 상징은 불로 했고 불로 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죠. 네. 불이고 의미는 불의 신이고 그리고 레떼 같은 경우에는 로그 DB이고 의미는 망각의 강 그다음에 상징은 물로 정했습니다. 벤티는 비주얼라이저이고 의미는 바람의 신, 상징은 바람 기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MVP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 4주 정도 걸렸고요. 2021년 7월에 여름날에 한 4주 정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레떼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벤티 만드는데 2주 정도 저 혼자 만들었었습니다. 네, 이 장은 로그DB 레떼입니다. 네, 먼저 쿠버네티스 로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이외에도 다른 분류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이 3가지 분류라고 생각이 돼서 써봤습니다. 클러스터 로그, 그다음에 노드 로그, 파드 로그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고 혹시라도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인터넷에서
그림을 좀 첨부했습니다. 오른쪽에 클러스터 안에 노드 안에 파드들이 있는 모습, 파드 안에 또 컨테이너가 있죠.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러스터 로그에는 API 서버,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이벤트 로그 등이 있고요. 노드 로그에는 저널 로그, 쿠블릭과 컨테이너 D와 같은 로그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저널 CTL이라는 명령어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아래 보이는 거는 쿠블릭 로그를 조회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파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kubectl 명령어로 조회를 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파드 1에 대한 로그를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kubectl 로그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런타임 설정에 따라서 일정 용량만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 보관을 하려면은 별도의 로그 DB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로그 DB를 사용하는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메트릭 DB와 로그 DB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트릭 DB는 결국에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메트릭 DB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 주기를 조절해서 에이전트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수집하는 구조이고요. 반대로 이제 로그 DB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로그를 발송하는 구조라서, 저 로그가 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 단위로 일정한 어떤 용량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로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어떤 단위 시간 안에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로그 DB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드디어 이제 렛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량 로그 DB다라고 할 수 있겠고, DB지만 DB가 아니다. 일반적인 DB랑은 좀 상당히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플런트 bit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로그 DB로서 필요한 저장, 조회, 로테이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렛대QL이라는 쿼리 랭귀지를 제공하는데요. 필터 연산자를 지원하고 파이프라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플런트 D와 플런트 bit의 비교 자료인데요. 플런트 D의 경우에 이제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은 플런트 D가 60 메가바이트 이상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플런트 bit은 1메가까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트래픽이 많을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아무튼 상당히 경량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DB를 경량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런트 bit을 로그 수집기로 쓰면 로그 DB가 경량화된다는 말이냐? 이거는 아니고요. 플런트 bit을 잘 설정해서 로그를 수집 단계에서 경량화하면 로그 DB의 부담을 줄였단 말이냐? 이거는 일부는 맞는데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수준의 렛대 구성도인데요. 사이드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렛대 파드 안에 렛대 컨테이너와 플런트 bit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름은 각각 리더와 라이터로 했고요. 그래서 렛대 컨테이너는 읽는 일만 합니다. 쉬운 일만 하고, 힘든 일, 이제 그 트래픽을 받아서 저장하는 일은 플런트 bit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에이전트도 플런트 bit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집과 저장 과정만 보면 플런트 bit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그 저장 방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는 파일 경로, 오른쪽에는 파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로그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 노드 1, 1시간 단위의 로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내용은 오른쪽에 이제 날짜, 시간, 노드, 서비스, 로그 내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쿠블릿, 컨테이너드 이런 게 있죠. 서비스로. 그리고 파드 같은 경우에는 파드의 네임스페이스 디렉토리 안에 1시간 단위의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날짜, 시간, 네임스페이스, 파드, 컨테이너, 로그 내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DB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네, DB 기능을 하니까 DB는 맞죠. 일반적인 DB는 아니고 플랫 파일 DB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레이블 정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근데 kubectl 로그스로 조회하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제 파드 이름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레이블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다. 초반 MVP를 만들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의존성이 없고, 네. 그래서 또 안전한 부분도 있죠. 네. 로그 수집이 되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로그 수집기 플런트빗의 내부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다 플런트빗 용어들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계열로 보면 되겠습니다. 파드 로그는 바 로그, 컨테이너스에 있는 로그 파일들이고, 노드 로그는 쿠블릿, 컨테이너 D와 같이 이제 아까 저널 CTL로 조회한다고 했는데 시스템 D 플러그인에 의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필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그 앞장에서 본 파일 경로와 파일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일 내용을 재구성하고 파일 경로를 재구성해서 레떼에 맞는 형식으로 로그를 가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력으로 레떼의 라이터로 발송이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떼 QL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네, 이게 요 발표에 좀 재밌는 부분,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레떼 QL은 레떼에서 로그를 조회하기 위한 쿼리 언어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쿼리 랭귀지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스 코드를 재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떼 QL 외에도 이제 레떼 전반적으로 프로메테우스 코드를 활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레떼 코드들이 쭉 나올 건데 그걸 보다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공부도 조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kubectl 로그스로 파드 로그를 조회한 예시가 있죠. 그 밑에 이제 화살표로 보면 그거를 조회하기 위해서 레떼 QL 쿼리문을 작성한 예시입니다. 파드라는 거 안에 이제 중괄호를 열고 닫고 그 사이에 네임스페이스와 파드명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런 디플로이를 조회하는 기능도 있는데 디플로이 내에 여러 파드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죠. 저 kubectl 로그스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개의 파드들에 대해서 하려면 정규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파드 중괄호 안에 네임스페이스와 파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규식을 nginx 다시 점 별을 써가지고 여러 파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터 연산자인데요. 필터 연산자 4가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연산자는 로키에 있는 로그 QL에서 참고를 했고요. 그 4가지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 미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정규식을 포함하는 것, 미포함하는 것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랩으로 이제 리눅스의 그랩 명령어로 대비를 해보면 지금 첫 번째 박스에서 그랩 -v니까 포스트가 없는 것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페비콘이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쿼리 언어로 옮기면 맨 뒤에 느낌표는 뭐죠? 위에서 보면 문자열 미포함이죠. 포스트가 없는 것. 그다음에 파이프는 해서 페비콘이 있는 것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서 보면 그랩 마이너스 V 마이너스 E 하면은 이제 정규식이죠, 이게. 그래서 get 또는 post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유저 슬래시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이제 밑에 정규식으로 레떼 QL로 화살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3장은 이제 레떼 리뷰라고 했는데요. 고로 개발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 코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구성도와 고 코드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에는 시작 부분이 있겠죠. 메인 패키지가 있고 앱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패키지가 당연히 시작점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이거를 하나로 해도 되는데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패키지를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코드죠. 여기서 결국에는 app.run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버전을 전역 변수로 해서 빌드 시에 주입되도록 하는 관례상의 코드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고빌드를 할 때 버전을 이제 주입하는 형식, 그런 형식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에러를 응답을 하면은 반환을 하면은 이제 log.fatalf라는 게 실행이 되는데 저거는 로그를 찍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로그를 찍은 다음에 엑시트까지 하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앱 패키지에서는 저런 엑시트 코드를 안 쓰고 싶다. 그러니까 엑시트 코드는 여기서만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기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패키지에서는 에러로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좀 더 확장된 구성도인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다른 패키지들, 연결된 패키지들을 보면은 이제 설정을 로드하는 config 패키지와 로테이터, 오래된 로그를 삭제하는 로테이터 패키지, 그다음에 웹 요청에 응답하는 라우터 패키지,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로그를 삭제한다는 것은 로그가 계속 쌓이면은 이제 용량이 넘칠 테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라우터는 외부에서 쿼리 요청이 오면은 거기에 응답하는 기능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config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정 파일 예시인데요. 실제로는 reddit.yaml이라는 파일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예시로 참고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텐션 아래에 타임과 사이즈가 있고 스토리지에 로그 데이터 패스, 로그 데이터 경로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타임은 로그 파일의 보관 기간 15D라고 되어 있으니까 15일에 해당되고요. 보관 용량은 1000GB, 엄밀하게는 기비바이트입니다만 아무튼 1000기가를 설정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로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될지를 데이터의 로그에 저장해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프로메테우스 플래그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스토리지 TSDB에 패스, 리텐션 타임, 리텐션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야물 파일을 만들 때 설계할 때 이제 표기법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로그 데이터 패스 D와 P를 대문자로 써서 캐멀 케이스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고민이 될 때는 프로메테우스를 따라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정 파일 경로는 벤티 스택으로 설치할 경우에 앱의 etc에 레떼 야물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는 세 가지 설정이 있는데 실제 코드에서는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 컨피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버전, 쿼리가 있고 리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쿼리 결과 최대 개수, 그다음에 타임아웃은 쿼리의
타임아웃 시간이겠죠. 리텐션에도 이제 타임 사이즈 외에 사이즈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로테이션 인터벌, 그러니까 용량 측정 방법과 로테이션 간격 이런 게 있습니다. 용량 측정 방법은 저 오른쪽 위에 박스에 좀 써놨는데요. 파일의 총 합으로 할 거냐, 또는 디스크 용량으로 측정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경우에는 리눅스 명령어의 du 명령어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디스크의 경우에서는 리눅스 명령어 df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파일의 경우에는 좀 느리긴 한데 이제 실제 그 로그 파일의 용량을 측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 디스크는 빠른데 이제 실제 용량이 아니고 디스크의 용량을 측정하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그다음에 로테이션 간격은 로테이션을 얼마마다 실행할 거냐, 20초마다 실행을 한다. 근데 그 크론탭처럼 막 20초마다 실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쭉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20초를 쉬고 또 다음 로테이션을 시작하는 그런 간격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아까 살펴봤죠. 로그 데이터 패스. 그다음 웹에 대한 거는 이제 리슨하는 포트를 바꾸거나 진 모드를 바꾸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아까 그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설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를 결정하는 거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프로메테우스의 기본 포트가 9090이라서 그 반대 개념인 레떼는 이제 로그 DB로서 반대 개념이니까 6060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벤티의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3030이 적당하겠네 해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네, config.go 코드인데요. 바이퍼를 사용했습니다. 바이퍼는 피플레그스를 지원하고 쿠버네티스 계열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핀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바이퍼에 좀 익숙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이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에서 컨피그를 읽어드리면 되는데 처음에가 이제 야물 파일의 위치 같은 걸 정하는 거죠. 이렇게 정한 다음에 두 번째에 기본 값들을 쭉 넣어주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데 이제 리텐션 사이즈와 리텐션 타임 같은 경우에 문자열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한번 파싱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형으로 바꾸는, 오른쪽에 있네요. 리텐션 구조체 안에 사이즈와 타임이 있는데 int 64 바이트 단위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타임은 time.duration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time.duration이 최대 단위가 시간이거든요. h, hour. 근데 보통 이제 보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날짜로 많이 하니까 15일 정도 보관하겠다 그러면 15D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거를 시간으로 하려면 또 24를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파싱하는 과정이 더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코드에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떤 패키지를 쓸지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세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리소스 패키지가 있고 유니츠 패키지, 모델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리소스 패키지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로서 단위가 KI, MI, GI. 이제 쿠버네티스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익숙하실 테고요. 근데 프로메테우스에서 사용하는 거는 유니츠 패키지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KB, MB, GB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테스트 코드에서 보시면은 둘 다 이제 1GB인데 한쪽은 GI로 표현하고 한쪽은 GB로 표현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 값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싱을 해보면 동일한 바이트 수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따라가는 걸로 정해서 유니츠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그
3.0 버전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RC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여전히 유니츠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날짜 단위, D 단위 또는 저기 W와 Y도 있는데요. 주 단위도 가능하고 연 단위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 프로메테우스 커먼 패키지 레포의 모델 패키지에 들어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패키지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앱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메인에서 app.run을 했었죠. 거기서 버전을 받아오고 컴피그를 구성하고 뭐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블럭이 설정을 로드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블럭은 서비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파일, 로그, 쿼리 세 가지 서비스입니다. 컴피그가 주입되고 또 로그 서비스에는 파일 서비스가 주입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두 개는 로테이터와 라우터를 생성하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로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를 하면은 저걸 스타트를 시키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 런 같은 경우에는 붙잡고 있게 되죠. 진이나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스타트와 런의 차이는 동기적이냐 비동기적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로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되면 따로 흐름이 생겨서 혼자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라우터는 저 리턴 되지 않고 이제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등장한 서비스 3개를 추가로 표시를 하면 로테이터가 파일 서비스를 사용하고요. 라우터는 쿼리 서비스 그리고 파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 그다음에 쿼리 서비스는 로그 서비스 뭐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서비스는 쿼리를 실행하는 것, 로그 서비스는 로그를 조회하는 것, 파일 서비스는 파일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그 조회와 파일 관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의할 때, 구분할 때, 이제 로그 조회는 파일의 내용을 보는 것, 그다음에 파일 관리는 파일의 내용은 보지 않고 이제 파일 명이나 사이즈 같은 거를 보는 그런 기능으로 패키지를 구분했습니다. 네, 아까 봤던 거죠. 이제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왼쪽이 파일 경로, 그다음에 오른쪽이 파일 내용인데 이제 서비스랑 대비해 보면 파일 경로는 파일 서비스라는 것에 대비할 수 있겠고 파일 내용은 로그 서비스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백엔드에서 날짜 시간은 모두 UTC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날짜 시간에 보면은 그 오른쪽 박스 2개에 보면은 대괄호 전에 Z라는 게 있죠. 이게 UTC를 나타내는 거고 UTC 제로. 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는 사용을 하겠다. 근데 요거는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시간대 한국 표준시로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단계에서 처리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라파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브라우저 시간을 따라가고 브라우저는 시스템 시간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엔드는 하나인데 각자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시간대를 잘 설정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볼 수 있겠죠. 네, 다시 패키지 구성도인데요. 로테이터가 오래된 로그를 삭제한다고 했죠.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로테이터 시작 부분인데요. 정기적으로 로테이트를 하고 한 번 로테이트를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시작 부분 보면 고루틴으로서 이제 별도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맨 아래쪽에 한 번 로테이트 할 때는 보관 기간 지난 것을 삭제하고 보관 용량이 넘는 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서비스는 파일을 관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함수들만 쭉 나열했는데요.
아까 보관 기간 지난 거 삭제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파일 목록, 그다음 디렉토리 목록 조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수집 대상 조회 대상 목록이 있고, 파일 읽기용 스캐너를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로그 서비스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 조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라우터 코드, 이렇게 메타데이터 조회, 최근 로그 조회, 시간 범위 이런 것들이 있고,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인스턴트 쿼리라는 게 있고요. 단일 시점을 조회하는 거, 그다음에 레인지 쿼리라는 게 있는데 여러 시점 이런 조회가 있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쿼리와 쿼리 레인지라는 최근 로그 조회, 시간 범위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쿼리 레인지가 있고요. 쿼리의 경우에는 시간 범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와 엔드를 넣어서 어떤 시간대 사이에, 시간 범위 사이의 거를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쿼리 서비스가 이제 쿼리를 하겠죠. 쿼리의 단계는 첫 번째 쿼리 생성, 두 번째 쿼리 실행, 세 번째 결과 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렛데QL인데요. 렛데QL은 엔진 부분과 파서, 이벨리에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제가 이름 짓기로는 오른쪽 위에 보시듯이 렛데QL 삼형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파서, 엔진, 이벨리에이터. 그래서 엔진은 쿼리문을 받아서 파싱하고 실행하고 결과 반환. 네, 파서는 쿼리문을 파싱해서 트리로 만들어주는 추상 구문 트리라고 하는 트리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벨리에이터가 실제 쿼리를 수행합니다. 파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면 프로메테우스의 파서를 가져와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는데 이제 고야크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고용 야크이고요. 주로 컴파일러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죠. 고언어를 위한 파서 생성기고 고로 작성되었고 고로 작성된 파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설치하고 야크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뭐 예시가 있는데 참고하실 분은 밑에 링크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메이크 파일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파서를 가져오는 부분, 파서 클론이라고 했고, 파서 제네레이트, 파서 테스트.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까지 하면 되겠죠. 필터 연산자 4종을 보면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프롬QL에 있습니다.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프롬QL에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generate parser.yam 야크 파일에다가 연산자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pipe equal pipe regx. 그래서 이게 고야크로 제네레이트를 하면은 그 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항 연산자로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 연산자들이 2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게 2개 있었는데 이제 3개를 추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설명이 있는데 프롬QL에서는 레이블 매치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2항 연산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렛데QL에서는 저 느낌표 틸드가 2항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항 표현식으로 결국에는 되는데요. 그 양쪽 좌항과 우항을 포함해서 그런 표현식이 되는데, 예시로 파드 다음에 파이프 이퀄 에러라는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적당히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렉스 어휘 분석 쪽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렉싱의 어떤 탑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느낌표 는만 가능했는데 느낌표 물결이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이프 이퀄과 파이프 물결을 추가해주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산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하얀색으로 된 건 기존에 있던 코드인데요. 비교 연산자에 저렇게 등록되듯이 이제 필터 연산자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나중에 이벨리에이터에서 사용할 건데 이렇게 필터 연산자 4종을 등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점검이 이제 pass.go에 있는데 여기서도 네, 우항이 문자열인 경우에도 통과를 해야 이제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쿼리문을 수행하기 전에 저 파스 안에 이 구문이 적절한지를 검사하는 부분에다가 요걸 추가하면은 이제 파서 구현이 끝났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테스트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원래 그 파서에 포함된 테스트 코드가 있는데요. 느낌표 물결 연산자가 이제 원래 에러였는데 이제는 이항 연산자로서 인식돼서 이렇게 expected 보면은 이항 연산자, 그다음에 연산자는 저렇게 돼 있고 좌항, 우항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레테QL을 위한 새로운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풋에 보시면 파드 네임스페이스 1에 있는 파드 로그, 그다음에 에러라는 그 쿼리문을 쭉 돌리면 이렇게 이항 표현식으로 트리 형식으로 됩니다.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리를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저 그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레이블 매처라는 걸로 변환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로는 이렇게 트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죠. 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이제 레테QL 엔진을 볼 건데요. 패키지들을 계산기로 비유하면 수식 3+5가 있으면 이벨리에이트에서 쿼리를 수행해서 계산 결과 8이 나오는 건데 이벨리에이트가 뭐냐? 저는 평가자로 일단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을 해서 트리 구조의 쿼리를 실행, 정확하게는 연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연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산기 비유에서는 이제 단순 수식이기 때문에 결과가 고정되어 있는데 결정적이죠, 결과가. 근데 DB에서는 그 데이터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진 코드에 이제 쿼리를 생성하는 부분, 아까 쿼리 생성, 실행, 결과 반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쿼리 생성 이렇게 되고요. 쿼리 문자열, 평가문, 엔진 이렇게 들어가고 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스테이트먼트와 스트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쿼리 스트럭트 안에는 쿼리 문자열, 평가문, 취소함수, 엔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EXEC만 보시면 쿼리를 실행하고 리절트로서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리절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값과 에러와 워닝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값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밸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 스트링 리터럴, 벡터 셀렉터,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로그 셀렉터 이런 게 있고요. 위에 거는 원래 프로메테우스에 있던 것들이고 아래쪽에 이제 레떼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로그와 로그 셀렉터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평가문이면 쿼리를 실행해라 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테QL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엔진에서 이제 평가문을 실행하자인데 평가자를 생성을 합니다. 매 쿼리마다 평가자를 생성을 하는데요. 로그 서비스, 시간 범위, 컨텍스트를 담아서 평가를 하고 로그 타입이면 변환한다. 이런 상위 부분의 로직이고요. 이하에서는 이제 좀 자세한 로직인데 좀 특징적인 거는 이벨리에이트를 줄임 이벨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표현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아래 동일하게 있죠. 하나는 익스포티드, 하나는 언익스포티드입니다. 그래서 익스포티드에서 언익스포티드 아래 거를 호출하는 구조인데 이제 위에 거에서는 에러를 반환하는데 아래에서는 에러를 반환 안 해요. 이 구조가 이제 리커버를 통해서 패닉을 받을 준비를 한 다음에 패닉과 리커버 패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 랩핑 대신에 패닉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평가 과정이 이제 재규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깊이 우선 탐색으로. 근데 여기서 어디서든 패닉이 발생하면 즉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러 랩핑 같은 경우는 에러를 리턴하고 이런 구조가 있죠. 근데 즉시 귀환하고 싶으면 이런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식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문자열 리터럴, 로그 셀렉터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 표현식을 여기가 이제 가장 이밸류에이터의 핵심 코드인데요. 이항 표현식을 평가를 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연산자가 필터 연산자가 아니면 에러를 냅니다. 그리고 좌항이 이항 표현식이면은 재평가를 해야 되고요. 좌항이 벡터 셀렉터이면은 단순히 로그 셀렉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드 그 트리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에 파드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는 벡터 셀렉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로그를 셀렉트 해야 되니까 이제 로그 셀렉터로 단순히 변환을 합니다. 좌항 맨 아래쪽에서 로그 셀렉터인 경우에 좌항이 로그 셀렉터인 경우에 우항 문자열을 라인 매처에 추가합니다. 아까 레이블 매처는 위에 테스트 코드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그 라인 매처라는 거는 여기서 에러가 있거나 4점점이라는 게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로그 셀렉터 이렇게 생겼고요. 결국에는 쿼리라는 거, 그 트리와 시간 범위 요거를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로그 셀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이 평가의 최종 산출물, 로그 셀렉터 평가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셀렉터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로그 서비스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테QL의 패키지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보시면 위에는 파드 로그를 조회한 거, 아래는 노드 로그를 조회한 예시입니다. 근데 조회를 하고 났더니 이제 로그 안에 로그 라인이라는 게 있고 파드 로그라는 게 있고 아래쪽에는 노드 로그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로그 서비스에서 정의가 됩니다. 로그 서비스는 로그를 조회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로그 셀렉터를 받아서 실제 로그를 선택하는 과정, 타입, 타겟, 파일 목록, 로그를 가져오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목록을 받아와서 시간 범위에 맞는 거를 선택한다. 이게 핵심 로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치 펑크, 매치 함수들이 있는데요. 매치 함수 세트를 정의했습니다. 아까 레이블 매치와 라인 매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치 펑션들을 쭉 만든 다음에 그거를 넘겨줘서 함수들을 넘겨줘서 선택을 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 매처 목록에 따라서 매치 함수 목록 만들고 요 위에 건 닫건이고 아래 건 단건입니다. 밑에 이제 아까 봤던 그 필터 연산자 4종이 있죠.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지가 여기가 이제 최종인데 포함하느냐 이거는 컨테인스 스트링스의 컨테인스고 포함하지 않는 거 not contains 그리고 정규식 포함 미포함 이렇게 매치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연산자는 알 수 없는 매치 연산자다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레테를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패키지들 주요 패키지들이 다 나타나 있는 거고요. 다시 복기를 해보면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로테이터는 로그를 오래된 로그를 삭제하는 거, 라우터는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은 쿼리 서비스를 통해서 쿼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비주얼라이저 벤티인데요. 야물 형식으로 대시보드를 설정하고 패널로 스탯, 파이 차트, 시계열 로그 이런 걸 지원하고요. 데이터 테이블 지원하고 시간 선택기, 오토 리프레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Vue.js로 되어 있어서 프론트엔드에 해당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트릭 로그 기반의 얼러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로는 프로메테우스와 레떼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멀티 데이터 소스라는 거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여러 대, 그다음에 레떼 여러 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발견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네, 이거는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벤티의 화면입니다. 첫 번째 매트릭 메뉴인데요. 데이터 소스 선택기가 있고 시간 선택기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프롬 쿼리를 프롬 QL을 입력해서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메모리 네임스페이스 쿠브 시스템에 있는 컨테이너 메모리들을 조회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매트릭 트리가 있어서 매트릭을 찾아볼 수 있게 해놨고요. 다음으로는 로그 메뉴인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 선택기가 있고
시간 선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렛데QL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적어서 조회를 하면은 아래와 같이 시간, 네임스페이스, 파드, 컨테이너, 그다음에 로그 내용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대상을 빨리 찾기 쉽게 워크로드 트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시보드 메뉴입니다. 대시보드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해서 야물러서 정의하는 건데요. 그 벤티스택 그 헬름 차트에 들어있는 기본으로 요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네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클러스터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노드 선택기가 있고 시간 선택기 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들의 상태, 파드, 잡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시계열들이 보이고 데이터 테이블 있고요. 대시보드 상세로 보시면은 이제 스탯, 단순한 내용 표현하는 거랑 파이 차트로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시계열 그래프가 있고 시계열 그래프에서 이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테이블에 그 상세 내용이 보입니다. 수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로그 패널이 지원돼서 로그를 볼 수 있고요. 벤티 구성도는 프론트엔드는 Vue.js로 되어 있고 백엔드는 Go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까랑 그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서비스가 훨씬 많고요. 알림 서비스, 데이터 소스 서비스, 대시보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언론 룰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새로운 네임스페이스에 얼럿을 주는 거, 그다음에 엔진엑스 파드에서 로그가 찍히면 얼럿을 주는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얼러터 평가 간격이 있고 아까 로테이터랑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종료할 수 있는 채널을 전달하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얼러터는 얼럿 서비스에 얼럿을 요청하고 여기서도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림 규칙과 현재 그 상태를 조회해가지고 이제 알림 규칙에 부합하면 알림을 발송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벤티의 기능들 라우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론트엔드 쪽이 Vue.js로 되어 있는데 Vue.js의 결과물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코드입니다. 기타로는 이제 이벤트 라우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벤트를 로그로서 전달하는 기능이고 2022년에 포크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내용인데요. 야물 3버전이 나왔는데 이제 2버전에 있던 엄마셜 스트릭트를 3버전에서 구현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더니 동일한 기능을 하긴 하는데 그 변경 영향에 따라서 단위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얼럿 룰 정할 때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 flo라는 거는 지속 시간인데요. 저 상태, 익스프레션에 있는 상태가 저 시간 이상 이제 지속이 되면은 알림을 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기다가 원래는 0을 넣었었거든요. 단위가 없었어도 되는데 이제 3버전에서는 단위가 필수가 돼가지고 0M 또는 뭐 어떤 단위를 넣어야 됩니다. 요거는 커먼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벤티와 레떼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패키지들을 여기다가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테스터라는 거에 이제 디렉토리 셋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테스팅 패키지의 템프 dir을 활용해서 테스트용 임시 디렉토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설정 파일이나 로그 디렉토리를 테스트 데이터로부터 생성해가지고 테스트를 돌리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 발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벤티스택 요약하면 헬름 차트 하나로 LMA를 설치할 수 있다. 프로덕션 3년 이상 사용 중이고 가볍고 안정적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참여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로그 DB 성능을 비교해서 검증해 볼 예정이고요. 이론적이고 경험적으로 경량인데 이제 정량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헬름 차트 개발기는 기회가 되면은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 작성 진행 중이고 벤티의 그 프론트엔드 부분을 타입스크립트로 전환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